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어제 국회에서 어제 저녁부터요 1박 2일 철야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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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하게 반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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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죄졌습니까? 기괴하기만 한 수조음을 먹방을 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정도껏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얼마 안 먹었는데 대통령은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봤는데 가장 개판이 이 상황에 잘 맞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세상은 요지경. 딱 보면 지금 맞는 게 세상은 요지경. 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 홀이라는 곳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IAEA 보고서는 맹탕이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 우롱하는 것도 적당히 하시지요.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부터 윤석열까지 내가 쭉 봤는데 가장 지금이 개판이네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유정 의원님은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세요? 그다지 틀린 말씀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허. 네, 그만큼 걱정과 우려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특히 이제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뭐 예상했던 대로고요. IAEA 결과 보고서도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보고서에 과연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해외 석학들도 염려가 매우 큰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BBC하고 인터뷰했던 로버트 리치먼드 하와이대 교수도 램프 속에 진이가 나와버리면 다시 돌이킬 방법이 없다. 이런 염려하면서 우리 생태계에 축적된 이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것들은 결과 보고서에 매우 미진하게 불충분하게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의 자국민들조차도 찬반이 이제 팽팽하게 올라왔어요. 과거에는 네. 찬성이 많았다가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저는 정부에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저런 보고서 내놓는 거 존중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뻔한 결과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일본에 대해서 몇 가지 권고 사항을 내놨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권고라는 게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에 대해서 권고하면 제대로 듣는 기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 간에서 권고한다? 이거는 그냥 하나만 한 소리거든요. 그런 네. 점에서 굉장히 우려가 크고요. 저는 적어도 이런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라 치면 적어도 우리 국민의 염려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전제를 꼭 달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방류를 6개월 정도는 멈춰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 조금 전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뭐 당직자들, 뭐 지역위원장, 여의도 국회에 총 집결을 해서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촉구 결의 대회를 벌였습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당이 가진 에너지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쏟아붓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 로텐도홀에서 1박 2일 철야 농성을 가졌는데 뭐 167명의 의원들 가운데 한 120명 정도가 참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한 대략 몇 시쯤 될까요? 저녁 7시에 철야 농성이 시작이 됐거든요. 밤 9시 30분 무렵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좀 자리를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몇 명의 의원들만 남은 채 대화하는 모습,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 글쎄요, 장시간 진행이 되다 보니 의원들이 이탈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러한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저러한 공세에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11개국 과학자들이 2년간 작업해 만든 IAEA 보고서를 깡통 보고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 강변하고 가짜 뉴스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IAEA와 싸우는 상식 밖의 입장을 취한 나라는 과거 시리아와 이란 그리고 북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없죠. 사실 IAEA랑 대놓고 싸우는 나라 여태까지 북한 이란밖에 없었어요. 민주당은 거의 북한 이란과 같은 존재, 이 정도로 지금 격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국제기구 IAEA를 못 믿겠다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 이란, 북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왜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엄청난 왜곡이고 무지입니다. 아하. 윤재옥 대표도 하태경 의원도. 예? IAEA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게 IAEA의 본래 역할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국제 원전 생태계 중심에 있는 조직이 IAEA이고 원전 산업을 증진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근데 IAEA가 규제 기능을 갖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핵의 군사적 이용에 대해서 사찰 기능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찰에 저항한 게 이란, 북한, 시리아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핵무기 사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고가 난 원전에서 네. 오염수를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IAEA가 일본 정부의 의뢰를 받아서 알프스를 거쳐서 나온 물에 한해서 네. 매우 제한적인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한 걸 두고서 과연 우리가 그걸 무작정 따라야 되느냐. IAEA 스스로도 이게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권고나 승인이 아니다. 네. 그건 일본 정부에게 달려 있고 회원국들이 이 보고서를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묘하게 마치 IAEA라는 국제기구에 북한, 이란, 시리아처럼 저항한다듯이 표현하는 것은 무지한 표현이다. 아실 만한 분들이 무지하거나 내지는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게 우리가 핵사찰 문제에 저항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서정호 변호사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 IAEA를요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100% 못 믿는다. 왜냐하면 이게 이 단체도 아까처럼 이게 원전 생태계를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분담금도 많이 내죠. 저도 이게 100% 신뢰 안 해요. 그렇지만 민주당보다는 신뢰합니다. IAEA를.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옥스퍼드대 교수를 돌파를 했거든요. 앨리슨 교수. 예. 근데 민주당 160, 70명 의원 중에 그 돌파리 교수보다 더 전문가 있습니까? 민주당의 의원 중에 그 옥스퍼드대 교수보다 전문가 의원이 있냐고요. 예. 이런 게 저는 민주당이요. 한마디로 이게 절박성이 없어요. 본인들도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김영주 부의장은요. 오히려 이게 결의안하면서 본인은 홋카이도 가서 이게 맛집 골프 순례하겠다. 이런 이게 글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진짜 절박하면 국민이 다 죽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이게 집회도 보세요. 저게 의원이 몇 명인데 지금 몇 명이 누워 있는 겁니까? 한 70명이 누워가지고 핸드폰이나 보면서 이게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게 외국에서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제대로 이게 진짜 걱정되면 제대로 싸우든지 막든지 지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쇼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게 민주당은 이성과 과학과 팩트로 돌아오십시오. 더 이게 우리 어민들 횟집들 그만 죽이고 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토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역시나 참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야 패널들 간의 생각이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가 있죠. 이 혁신위에서 어제 센 워딩들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은 좀 이게 자기 정치 같은 것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고 3명의 민주당 인사들의 의원들을 콕 집어서 한 혁신위원은 비판했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절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치에 급한 나머지 자중질환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기득권 옹호하며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한 성찰과 처방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지방이라 그러죠. 저는 콕 집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부의장님, 그게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검찰하고 싸우면 법정에서 하십시오. 당은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옆집에 불구경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복경 혁신위원 지금 방금 들으셨죠? 김영주 민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이 최근에 일본 여행 계획 지인하고 이렇게 문자 주고받는 거 찍혔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영주 의원님 사과하는데 그게 며칠이나 걸릴 일입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꾸 검찰 공격하는 메시지 내놓는데요. 송 전 대표님, 그거는 법정에서 싸우세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최근에 이상민 의원이 결별, 분당 얘기했잖아요. 옆집 불구경하십니까? 그런 말씀 자제하시오. 이렇게 실명을 콕콕 집어가면서 서복경 위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비명계에서는 친명 혁신위가 비명계만 겨냥하는 것 아닙니까? 김영주, 이상민 두 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은 비명계로 분류가 되니까 비명계에서 아마 저렇게 목소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혁신위가 어제 저렇게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자도 꺼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가장 혁신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